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는데 부결은 됐습니다. 근데 찬성이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 무효 11표. 뭐 이른바 가까스로 부결이 됐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을 네. 해야 가결이 되는 것인데 출석 의원이 297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과반선이 149명이다. 149명. 그러면 찬성이 10표가 더 나왔어야 가결이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 의석하고 반대표하고의 괴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고 무소속이면서 민주당 출신이거나 이런 의원들이 7명인데 7명 중에 1명이 어제 불출석을 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합치면은 175 정도가 나오고 기본소득당의 1명 용해인 의원이 예, 부결 입장을 펼쳤기 때문에 176. 반대를 했다라고 보면 176인데 근데 반대가 138이라고 하는 것은 한 38명 정도가 찬성이라든지 기권 무효 쪽으로 흩어졌다.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과 나오기 전에 그 투표용지 2장이 아주 뭐 문제가 됐어요. 무효다 네. 아니다. 그러면서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표 행방이 나름 중요했네요. 네, 뭐 가결이 되려면 찬성이 10표 더 나와야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상징적으로 무효와 기권을 빼고 찬성과 반대만 가렸을 때 그렇죠. 어느 쪽이 더 높으냐. 결과적으로 한 표, 찬성이 한 표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무효표 논란이 제기됐던 이 두 표의 행방이 결국에 이 승부, 찬반만 결었을 때의 그 승부를 가르는 표였다라고 하는 네. 것이고 이 때문에 이 개표가 확정되기 전에 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논쟁도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 좀 더 민감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표를 더 반대표로 넣을 수 있다면 아하. 찬반이 똑같아지거나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두 표를 두고 또 논란이 치열하게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표결에 앞서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일되어 간다. 부결, 압도적 부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대표하고 이 친명계 표단속이 좀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비교가 되는 것이 네. 지난번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거든요. 네. 그때 반대표가 161표가 나왔는데 그렇죠. 거기에 한 23표 정도가 못 미치는 138표만 반대가 나왔다라고 네. 하는 거는 대체로 이제 관측을 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것밖에 이탈 안 했단 말인가 이런 관측은 잘 안 들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표단속은 물론 이제 이 대표가 사법적인 고비를 넘길 네.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부결시키는 정도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표단속은 실패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심야 회동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심야 회동은 최고위원이라든지 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심야 회동을 가졌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는 이탈표에 대한 성토 발언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을 좀 추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회동인 측면도 동시에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이 결과로 뭐 당을 더 균열을 부채질하는 것이 이 대표 쪽에게는 유리하진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또 단합을 시켜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최고위원회라든지 지도부의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한 최소 이탈표가 30표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이탈표 색출 명단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앞으로 이제 비명계 움직임 관심이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예. 다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찬성표를 행사한 사람도 18명 이상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왔고 그렇죠. 예, 이탈표가 30-40명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당으로 친다면 원내 교섭단체를 그렇죠. 이룰 수도 있는 규모이거든요. 그룹화 될 수 있는 네. 규모니까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당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현재로서 없겠지만 네. 어쨌든 당내에서 유의미한 세를 이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실력 행사를 더 해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진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면 우리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잠잠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가닥을 잡을 것인지 요거는 좀 열려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결 이렇게 나오니까 검찰도 유감이다 입장을 밝혔는데
보강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2차 구속영장 청구 여지를 좀 남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강 수사라고 했을 때 일단 대장동 의혹으로 본다면은 428억 약정설에 대한 네. 수사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아직은 공소장이라든지 구속영장에 담기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가 일단 유력시 되고요. 그리고 여러 사안들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지 그렇죠. 백현동 개발 이런 또 다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뭐 시점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치적 사망 선고다라고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친명 비명이 좀 분열되기를 뭐 노리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탈표가 예상 이상으로 나왔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노려서 이재명 대표 쪽으로 타겟을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속내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일치 단합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버리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민주당 리스크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원도 그렇죠. 있을 거거든요. 한편으로는요. 그런 예.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찬성 의원들 목소리를 더 힘을 실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잠시 후 3부에서 김영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자, 처음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의 방송 토론회가 있었는데 아주 치열했어요. 뭐 당정 일체 얘기도 나왔고요. 상향식 공천 그리고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장해찬 후보의 웹소설 논란까지 좀 네거티브가 좀 많았던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포지티브한 선거, 네. 정책 선거가 되려면은 후보들 간의 차이가 좀 작은 편이 그런 경쟁을 더 촉진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국민의힘에 대두된 이슈들을 보면은 뭐 당정일체라고 했을 때는 뭐 친윤 대 비윤을 가르는 큰 이슈이고 또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네. 이제 후보 개인의 어떤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의 웹소설 논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네거티브한 쪽으로 흐르기가 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이제 최고위원 후보 토론에서도 그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자, 이 최고위원 토론은 역시 이 당대표 선거처럼 친윤 대 비윤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수적으로 좀 우세한 친윤 후보들이 이른바 이준석계 비윤 후보들 뭐 김용태, 허은하 후보한테 집중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였어요. 네, 공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네. 이를테면은 이제 허은하 후보 비윤계로 꼽힙니다. 허은하 후보가 조수진 후보를 향해서 의원실 직원이 본인도 모르게 사직서가 제출돼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고 들었다. 아하. 이게 면직 서류가 위조된 걸로 드러나면 사퇴할 거냐라고 선공을 했는데 네. 조수진 후보가 여기에 맞받기를 음주운전 2건의 파렴치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허은하 후보를 겨냥한 그렇죠.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후보의 경우는 민영삼 후보에게 뭐 친윤계 박수영 의원이 윤심이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고 발언한 것이라든지 또 그동안 권력을 쫓아 카멜레온 정치한 것, 그러니까 민영삼 후보가 당적 이동이 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민영삼 후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을 했는데 카멜레온 정치 발언은 인격 모독이다라고 또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이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간엔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장해찬 후보의 웹소설 지금 이게 돌발 악재로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장해찬 네. 후보가 IUC라든지 이쪽 하고 팬들에게 사과를 할 정도니까 네. 뭐 악재라고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웹소설의 이제 내용은 대략적으로 뭐 한의사 네.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좀 이제 성적인 방법으로 네. 치유를 하는 네. 이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야설에 속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성적 대상화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논란에 직면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의 이제 연예인 실제로 누구인지 연예인이 네.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큼의 묘사를 해서 특정인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논란도 있고 또 이제 의료인
직업을 또 폄하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란들이 또 제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장해찬 후보는 여론조사상으로는 선두에 있습니다. 청년 후보로. 근데 이게 앞으로 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는 경선이기 때문에 네. 당원들의 마음이 중요할 것 같고 현재 굉장히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범대중적인 논란에 비해서는 당내에서는 좀 파장이 작을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최고위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에 또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당이라든지 본인이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 점도 좀 덧붙여드립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보면 당선권 1에서 4위 대부분 친윤계예요. 허은하 김용태 후보는 좀 7, 8위 뒤로 좀 밀리는 모양새인데 자, 앞으로 좀 분위기가 주류인 친윤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전제를 할 것은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 또는 여론조사 와중에 잡힌 국민의힘 당원들을 네. 대상으로 결과를 뽑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하고 비슷하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거든요. 아, 이 점을 예. 일단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몇몇 상황들을 봤을 때는 뭐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겠지만 친윤계의 후보들이 1위에서 4위까지 당선권을 다 석권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또 조사도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비윤계는 일단 지도부 집단에서는 밀려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거꾸로 이제 비윤계가 이런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역으로 결집을 하면 네. 뭐 막판 역전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어지는 김정재 의원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슈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슈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 이 얘기입니다. 결국 낙마하면서 윤희군 경찰청장 퇴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제 입장을 냈네요. 네, 일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일정이 좀 짧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고 저간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안타까운 것인지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일단 유감 표명 정도의 그런 기자회견을 일단 했습니다. 자, 어제 윤희근 청장이 국회 교육위 전체위에서 대통령실하고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네. 국가수사본부장 이 사람 인사 책임자는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게 되게 미묘해진 네. 부분인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보다 하위 직책이고 네. 이 추천권자는 경찰청장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윤희근 청장이 정순신 변호사를 추천을 추천도 했었죠. 했고, 예. 근데 이제 한간에서 드는 의심은 왜 하필 검사 출신이었는가 했을 때 윤 대통령이라든지 이쪽하고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했는 것인데 네. 일단 이제 윤 청장이 밝히는 바로는 이제 본인이 추천을 한 건 맞는데 또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는 또 상의 소통을 소통을 했다라는 하고, 그런 예. 입장을 또 표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대통령실이 이 추천 과정에서도 관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또 낳고 있습니다. 자, 윤희근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몰랐다라고 일관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지금 국가수사본부장 낙마까지 또 중간에 또 경찰국 신설도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퇴진 압박이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태원 3사가 축적됐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더 퇴진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인사 사태에는 여러 사람의 책임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추천권자라는 점 이것을 건너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울러서 이번에 경찰국 신설뿐만 아니라 정순신 본부장의 임명과 낙마 이 과정에서 경찰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도 상당히 커진 상태거든요. 네. 이런 점들도 윤희근 청장한테는 앞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 이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소송전에 대해서 이 불쾌감을 좀 드러냈는데요. 글쎄요,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장관이나 이것을 잘 몰랐다라는 게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많이 의구심을 갖고 네. 있는 대목이 2018년에 정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냈거든요. 당시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검사도 거기 있었고요. 그렇죠. 윤석열, 한동훈 이 두 검사가 당시에 같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복무를 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비록 익명 보도이기는 했지만 정 변호사 가족의 얘기들이 보도가 됐었고 그렇죠. 인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었다라는 그런 세평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몰랐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이 좀 부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는 인사가 좀 부실 검증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 또 법무부 인사검증단 또 윤희근 청장까지 누구든 뭐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문체가 하는 대신에 시스템이다. 정순신이 얘기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걸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뭐 인적 문책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거에 답이다라고 콕 찍어서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는 자세 이를테면 대국민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재발 방지라든지 그동안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먼저 거론하고 그것을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뭐 이렇게 지적을 또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사 출신을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또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부실 검증의 시작이자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설치될 때 논란이 있었던 네. 것이 인사 관련 업무는 인사혁신처라든지 그 인사 업무를 원래 맡던 부처가 주도를 하거나 네. 그도 아니라 이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넣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의 이 산하에 두는 것이 맞느냐 이 질문이 이번에 다시 또 제기가 되는 것이고 네.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의 정비 수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천공 관련된 소식입니다.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이번 주 중에 관저 내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확보해서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밝히기를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요.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CCTV 영상을 저장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CCTV 영상은 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그걸 따로 저장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좀 이 실마리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보입니다. 앞서 CCTV 삭제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하드디스크를 포렌식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다만 만약에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어떻게 언제 삭제됐는지 이런 것들은 또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하드디스크가 중요한 자료고 최후의 어떤 이것을 가릴 수 있는 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뭐 덮었던 거를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또 삭제했던 것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뭐 영상의 화질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뭐 화질 문제라든지 뭐 영상이 미처 기록이 안 됐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뭐 뭔가 나타나 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확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자료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여기도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포렌식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천공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이 천공을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천공 측에서 불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은데 구체적 출석 의사를 표시했거나 네. 출석 날짜를 정한 상황은 아니라고 서울청 관계자가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